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오늘 0.15% 하락을 했고 S&P 500은 0.1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0.15%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는 약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고 반면에 구글과 아마존은 강보합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1.24% 하락을 했고 AMD는 0.0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신 은행주는 이날 1%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경기 침체는 연준이 의도하는 결과는 아니지만 경제 연착륙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동안 긴축이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반박해 왔지만 연준의 가파른 돈줄 조이기로 인해 경제에 침체가 올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더불어 그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간 매우 놀랍도록 상승을 했고 앞으로 더한 놀라움이 있을 수 있다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패트리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역시 지금 처한 상황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미국의 GDP가 2분기 마이너스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나스닥 시장은 장중 유가와 금리가 내리면서 지수는 1.33%까지 상승을 했지만 경기 침체 공포 탓에 급 반전을 하면서 결국 0.1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월가 주요 기관들은 일제히 미국 경제의 침체 확률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날 시티그룹 역시 미국의 침체 확률을 50%로 높였고 시티그룹의 네이선 시츠 역시 소비 둔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맞서 싸우는 상황에서 경제는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날 캐나다 역시 5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캐나다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7% 올랐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7.4%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더불어 이는 198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5월 물가 역시 9.1% 급등을 하면서 1982년 3월 이후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날 영국 증시는 0.88%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독일 닥스 지수 역시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 이날 애플의 주가는 0.38%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41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135불이라는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128불을 찍고 반등을 했지만 이러한 반등의 힘은 크게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이날 0.4%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47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 역시 전날 9%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세를 보였지만 이날은 윗꼬리를 보이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주가가 9% 이상 상승을 하는 날에는 매수하는 것보단 항상 주가가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인해 아래 보이신 RSI는 41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형적인 하락장의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마저 올라오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 물가를 잡기 위해 75bp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는데요. 하지만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다가오는 7월에도 같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가 들어갔고 7월에도 같은 수준의 긴축이 이뤄질 전망이라 시장에 돈이 들어올 구멍조차 마련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당분간 이러한 흐름세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104.3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옥시덴탈의 주가 역시 3.63% 하락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6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 옥시덴탈은 73불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55불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옥시덴탈의 주가가 54불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주가라는 것은 변동성으로 인해 54달러보다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로 인해 항상 주식은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 만약 54불에서 주가가 더 오르게 된다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다시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19,9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이날 11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극도의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발표한 이후 주가는 9%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역사적으로 수익을 위해 거래량에 크게 의존해 왔지만 최근 비트코인 시장의 열기가 꺾이면서 이렇게 수수료마저 인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인해 아래 보이신 RSI는 3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작년 4월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429달러까지 올라갔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51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 발표를 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갭 하락을 했고, 이로 인해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이키는 이날 주요 기관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이후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포트는 나이키가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과 공급망 혼란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는데요. 나이키의 차트를 보시면 이날 하락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3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이키는 작년 11월 177불이라는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104달러에 머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포인트에서 나이키의 주가가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된다면 팬데믹 이전 수준인 98불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대부분의 주가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역시 이날 주요 기관에서 에어비앤비의 등급을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서 주가는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 급증이 에어비앤비의 가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 경기 침체 이슈와 더불어 유가의 급등으로 여행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행 수요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ETF는 이날 0.18% 하락을 하여 아래 보이신 RSI는 38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별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내기는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는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오늘 22로 마감을 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